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묵의 무적TV 7월 10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중부지방은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소식인데 부산은 진짜 비가 안 오고 그냥 해가 쨍쨍합니다. 특히 오늘 아침 목요일 취재를 들어왔는데 뭐 해가 안 뜨는 상황, 구름이 좀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부니까 그냥 너무 선선하고 오늘은 참 조교도 하는 사람들도 편했고 뭐 관계자들도 오늘 같은 날씨면 너무 좋다라고 그럴 정도로 날씨가 좋아요. 내일도 부산은 비계 예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로 환경에서 경주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7월 둘째 주고요. 7월 둘째 주. 지금 약간 부산이 영천 경마장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뭐 실시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의 경주 영천에서 모의 경주가 실시가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과 그 마지막 주 25일 토요일 이제 두 번의 모의 경주가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모의 경주는 방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실시된다 안 된다를 확정을 못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8시에 출발을 해서 몇 경주 딱 1경주 한 경주만 경주를 치르고 오는데 몇 시에 출발하는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모두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목요일 취재를 하면은 확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목요일 취재를 하면서 아마 그 주에 제가 방문을 할지 아니면 그 마지막 주에 방문을 할지 예정은 안 되어 있지만 한 번은 제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부산 말들이 가서 영천경마에서 경주를 치르거든요. 일단 아직 모의 경주는 하지 않았지만은 훈련하는 마필들은 가서 훈련을 몇 번, 한 번 하고 왔다라는데 주로 상태는 괜찮았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아직은 뭐 마주협회랑 해결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걸 수는 없고 일단 모의 경주는 7월 18일인가요? 네, 7월 18일과 7월 25일 두 번의 모의 경주가 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영천 부근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번 토요일 날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아무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방문 계획은 있습니다만 확정이 돼야지만이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취재를 해보고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영천 경마장 방문 동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안내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지 다른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뭐 변화된 모습이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영천 경마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1경주부터 8경주까지 풀어갈 것인데 사실 이 금요일 경주보다는 저는 일요일 경주에 많은 희망을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저는 부경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한테는 15개의 경주밖에 없어요. 서울, 부산, 제주 하는 전문의들은 52개의 경주가 있지만은 저한테는 딱 15개의 경주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한 경주 한 경주 소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15개 경주를 세 분에서 딱 나눠보면은 일요일 날에 더 좋은 내용들이 많고 금요일 날도 좋은 내용들 순서대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분석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 1경주 국산 6등급 루키 경주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자, 금요일 루키 경주는요. 지난주까지 그 전주까지는 메인 승부를 잡았지만은 이번 경주는 승부균열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 경주는 그동안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신마들, 루키들만의 경주와는 다른 영상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 지난주와 그 전주까지의 루키 경주는요, 강력한 충마라든지 3파전으로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편성이었다면 이번 경주는 안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의외로 지금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마필 위주로만 일단은 추천을 드리면 오아시스 퀸이란 마필도 괜찮아요. 오아시스 퀸 이게 1억짜리 말입니다. 1억짜리 말이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부족하다 해도 앞으로 가능성은 높은 말입니다. 조교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령의 별이라는 말도 괜찮습니다. 훈련 때는 아직 그 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 왜 제가 메인으로 안 잡고
어 일반 승부자만 아니면 안말 경주잖아요, 안말. 그러니까 이변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시 제가 6마리 정도를 추천할 건데, 첫째 오아시스 킨 1억짜리 말 잠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령의 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교가 좋아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 네이스 라인이라는 마필은 원래 이게 서승원 기수가 주행을 했는데 단학한테 넘어갔는데, 문제는 조교가 주행 이후에 조교가 좀 약해요. 이 부분이 걱정이고, 골든 코드라는 마필은 원래 주행을 서강서가 했다가 서강주 기수가 했다가 사쿠나 돌 때 약간 낙마할 뻔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승원 기수가 재검을 받았어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 코드는 서승훈 기수가 마무리 주행을 받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슈퍼 위크란 말도 좋은 말입니다. 얘도 기대지 않으면 돼요. 아직 그러니까 내측 기댐이 있어요. 이거는 힘이 차면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힘이 차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하셔야 되고요. 자, 두바이 하트라는 마필은 데뷔 전에 입상을 했죠. 기록이 1분 00초 9였어요. 최근 들어서 빠른 기록 입상을 했잖아요. 이렇듯 이번 경주에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6마리가 됩니다. 오아시스 킨, 보령의 별, 레이스 나인, 골든코드, 슈퍼위크, 두바이 하트까지. 그러니까 이번 경주 추천하는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안말로써 다 기억을 하시고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그만큼 이번 경기는 현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현장 상태를 보고 축을 정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골든코드나 두바이 하트가 축으로 팔리겠지만 얘로 축을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조합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선 나갈 마필이 레이스나인, 골든코드, 두바이 하트가 앞선을 나가요. 상당히 빠른 말들이에요. 이 마필들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뒤에서 날라올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날라올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그 마필을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축으로 가느니 날라올 마필, 특히 선위권에서 올 마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맨바닥 추입은 어려워요. 맨바닥 추입은 어렵고 선위권 추입이 가능한 마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승부의 중심에 놓는 게 더 나을 경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마필, 선입 추입이 되는 마필을, 선위권 추입, 선위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을 축으로 놓고 1경주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네이스나일이나 골든코드나 두바이 하트 이런 조합이 들어오면 저는 아마도 1경주는 지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마필들이 있고 주행검사 이후에 달라진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면서 분석을 한번 하고 추천을 드릴 겁니다. 1경주 루키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루키 한번 적중 배당으로서 추천드리면서 적중으로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정경보기부적TV 7월 10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금요일 7월 10일 금요일 부경 2경주 국산 6등급 1600m예요. 8마리 최소 둘수 출전으로서 경주가 성립이 되었죠. 자, 여기 근데요. 충마가 영광의 그린이에요. 물론 최근 연속 3착을 했어요. 3위를 했습니다. 연속 3위를 했는데 이번 경기가 3착 승군이에요. 근데 이 영광의 그린이라는 마필이 정말 능력이 있을까요? 내일 현장에서 이거 체중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직전에 427kg로 뛰었는데 더 빠지면은 이거 불안합니다. 체중이 더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지금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마필은 불안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체중 체크 꼭 하시고요. 대신 반면에 지롤시대라는 마필은 인기순위 3인데요. 얘가 저는 인정할 수 있다. 확실한 축은 아니지만 인정할 수 있다. 왜? 선행을 갑니다.
이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꼴찌예요. 모래를 맞으면 꼴찌, 모래 안 맞으면 직전처럼 입상입니다. 직전도 전혀 기대를 마방에서도 전혀 기대를 못했어요. 그냥 이마필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1600으로 거리를 늘리고 나서 의외로 선행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요. 그냥 돌았습니다. 그래갖고 배당이 와장창 터져버렸죠. 123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롤 시대 같은 마필은 능력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우승해갖고 아니면 2차 계했고 승군하면은 5군에 가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다만 6군에서만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에서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영광의 그림보다는 지롤 시대가 더 낫다라고 봐요. 지롤 시대가. 그래서 저는 축을 내일 3번만 지롤 시대를 놓고 갈 겁니다. 선행 가니까. 자, 영광의 기린을 내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저는 나중에 현장에서 체중이 빠지면은 저는 삭제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추입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죠? 판타스트 기린이죠. 진겸으로 바뀌고 나서 판타스트 기린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칠로는 모어크 클리도 있습니다. 모어크 킬러이.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현장에서 축이 3으로 간다 그러면은 얘를 뒤로 돌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북경 이경주는 너무 6번에 대한 기대보다는 검증의 무게를 한번 둬보자. 그래서 저는 6을 축으로 가지 않고요. 3을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경주입니다. 정영목의 무적TV 7월 10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7월 10일 부경 3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는요. 취재기자 정영목의 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 1200은요. 11마리 출전을 하는데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을 것 같고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로드 투 넘버원이 축으로 팔리죠. 3세 안말. 자, 직전 경주에 진겸이가 첫 기승을 했어. 3착을 했습니다. 왜 3착일까요? 말이 폭주를 해요. 폭주하는데 얘를 잡어. 진겸이가 막 잡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말과 계속 싸우는 거야. 말과 계속 싸우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말의 힘이 소진이 되었죠. 그래서 직선에서 경쟁을 진 겁니다. 가운데 폭 껴버리니까 말이 나중엔 폭 서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걸음이 라스트가 13초 1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운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겸이가 첫 기승을 하면서 마필의 특성을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기승이죠. 두 번째 기승이기 때문에 겸이 스타일은 벌써 이 마필의 특성을 파악했을 겁니다. 아마 내일은 제어 안 할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놔줄 것이다. 말하고 안 싸울 것이다. 그러면 노드 투 넘버 넘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11번을 인정입니다. 얘를 인정하는 대신 뒷말들이 문제죠. 첫 번째, 이지스 크라운이 팔리죠. 저 이거 못 믿어요. 저는 얘는 정말 못 믿습니다. 특히 최근 행보 보실까요? 31조 라이스 마방이요. 단승심 1.6배, 1.4배 다 빠졌어요. 벙커버스터, 지난주 바람대로,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뭐가 있었죠? 인기마 한 마리가 완전히 빠져버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뭐 있죠? 바람대로도 빠졌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이경주였죠. 지난주 일요일 이경주. 제이드 팰리스도 빠뜨립니다. 단식을 뭐 완전히 인정했던 마필들이 지금 최근에 31조가 너무 많이 빼먹어요. 빼먹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야, 그냥 말이. 자, 내일도 요거 저는 또 불안하게 봅니다. 아마 여름에 지금 라이스 마방이 말들이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지스 크라운을 너무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닥터 에이스가 남정혁이 기승이라서 이렇게 팔리나요? 왜 팔리죠?
능력이 그다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예. 능력은 그냥 쏘쏘해요.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얘가 팔린다면 얘도 의심을 하고, 또한 송정투데이도 문제입니다. 앞말인데요. 57입니다. 이거는 이건 너무 높죠. 너무 높아. 부담 중량이 57kg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직전 물론 추천을 드렸지만 저는 앞말은 55kg, 특히 부담 중량에 민감한 필이 있어요. 55kg를 넘어서 57kg요? 저는 안 봅니다, 여러분들.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로드 투 넘버원이 축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지금 의심을 하고 갈 거예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마필들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겁니다. 저의 카드가 복병입니다. 자, 이 복병 카드를 가지고 상정주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뭐 비슷하다 그러면은 내일 현장에서 한번 요 마필들을 뭐 뒤로 한번 돌려보시고 나머지 마필들도 복병을 한번 찾아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좀 더 이번 경주를 접근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로드 투 넘버원은 이번에는 온다. 이번에는 저는 온답니다. 이거. 그리고 인기마들을 다 불안하게 보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승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목의 무적TV 7월 10일 부경 4경주 금요일 부경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자, 국산 5등급 1300m 축마가 파워풀 매니피다. 직전 승군전에서 3척을 했어요. 사실 직전에 다실바가 이게 단식이 1점 몇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자가 없었죠. 하자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게 월요일 공부합시다 추천마잖아요. 왜 하자가 없던 이런 인기말을 제가 또 추천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많이 팔릴지는 몰랐어요. 많이 팔릴지는 몰랐고 직전 경제에 좀 약편성에서 졌기 때문에 안 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저는 얘의 직전의 그 능력보다는 잠재력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추천한 말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합니다. 왜냐면 월요일 방송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왜 제가 MRP를 추천하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데, 잠재력을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추천하는 원인은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고 특히 진겸이가 이런 마필을 탔을 때는 말의 능력을 100%를 끌어내거든요. 100% 끌어내기 때문에 저는 파워풀 매니피를 좋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후차권이 좀 문제죠. 후차권. 닥터 챔프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상하게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이 다 불안해요. 그죠? 저한테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경주 영광의 그린도 그렇고 지금 서승훈 기수 기승한 마필들이 이지스 크라운도 그렇고 이 닥터 챔프도 그렇고 아리까리에, 물론 서승훈 기수가 능력 것으로 끌고 들어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끌고 들어오면 할 말은 없는데 이 닥터 챔프는요. 저는 직전에 뭐 이성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일본에서 최적전기를 했습니다. 저는 복귀도 하고 조교도 보고 취재도 하지만 복귀의 비중을 많이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닥터 챔프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이호식 기수도 능력을 다 짜내갖고 들어온 말이거든요. 다 짜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피 능력마라고 저는 평가를 하지 않는데 아마도 서승훈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인기마가 돼버린 거죠. 이런 조합은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는 내일 닥터 챔프를 좀 불안하게 보고요. 닥터 챔프를 불안하게 보고 축은 5번만 매니피로 갈 겁니다. 축은 매니피로 갈 거고요. 후착은 저는 불빛 연마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체구가 410kg대 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깡다구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 중량이 높아도 뛰는데 부담 중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또 한 마리는 월드 파이터맨이에요. 직전 경주에 이마필이 조이 오브 킨이나 로드 투 넘버원, 이 상경주에 제가 충말했죠. 로드 투 넘버원 이겼을 때 가운데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뚫고 나와 말이.
그럼 이 정도로 근성이 생겼다는 것은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성이 있었다는 건 말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라스트가요 12초 5가 나왔어요.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올랐다는 게 가장 문제죠. 그러나 순말은 몇 킬로까지죠? 저는 57킬로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56.5예요. 달랑달랑하죠. 근데 괜찮습니다. 걸으면 무조건 지금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복병은 돌아온 삼손이에요. 제가 요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4조의 지금 상황. 14조는 지금 보유들 수가 7도밖에 없습니다. 조교를 뭐 다 해도 7도예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많이 해봤자 3마리 4마리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 물론 외국인 조교 스트링 나이다고 혼자 하지만 혼자 하더라도 많아봤자 4마리야. 그러니까 시간도 충분하고 뭐 사양 관리도 충분하고 지금 모든 것이 그래서 말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지금 4차게요. 골든 포인트도 4차 갔고요. 그래서 지금 복병마들이 다 4차 봅니다. 얘가 은근히 내일 또다시 3차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돌아온 삼손이 내일 복병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번은 의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빛 영마, 월드 파이터맨, 돌아온 삼손까지 5는 축이다. 이렇게 보고 준비하고 있는 사경주입니다. 정영무의 무적TV 7월 10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부경 5경주는 혼합 4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자, 혼합 4등급 1800. 자, 이번 경주가 스카일러 지유가 축이다. 근데 저는 얘를 불안한 느낌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 중액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근데 전개 싸움이죠. 직전은 정말 이 스카일러 지유는 박재희가 전개를 잘했어요. 잘 참았습니다. 잘 참고 한 발 쓴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얘가 능력을 다 끌어낸 게 뭐냐? 직선에서 과다채찍이었어요. 능력을 있는 대로 다 끌어낸 거야. 연투가 가능할까요? 노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노. 연투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는 쫓아가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쫓아가다가 끝날 것 같아요. 흐름이 직전만큼 느리지도 않고 직전보단 빠른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는 송정민이가 신촌 독수리를 타고 늦었어요. 그런데 밀고 나가면서 나중에 끌려. 그러니까 이 끌린 페이스의 뒷말들이 올라올 수 있었죠. 이 끌리는 페이스에 다른 말들이 이 페이스에 말려갖고 라스트에 스카일러 지유한테 기회가 왔지만은 이번에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신촌 독수리가 앞선을 빼버릴 겁니다. 이번엔 아마. 앞선 쭉 빼주면은요. 이번엔 뒷말들이 페이스에 안 말릴 거란 얘기죠. 뒷말들이 페이스에 말린 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스카일러 지유가 직전처럼 기승을 했다가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왜? 직전처럼 추입의 기회가 없어요. 여기 다 추입마들이 짱짱한 추입마들이 있는데 어떻게 추입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내일 이 경주에서는 이런 조합은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이런 조합은 기대 안 하고요. 신촌 독수리는 우리가 월요일 공법시다 추천마잖아요. 왜 이 말을 제가 추천했을까? 16전 동안 2차 한 번 했어요. 1회. 근데 직전에 이 말이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바로 송정민이의 전개 미스. 그래서 김혜선 조기사도 다실바한테 다시 기회를 주면서 이번엔 전개를 어떻게 한다? 흐름을 충분히 끌리지 않고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특히 1800에 1번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입니다. 네. 선행이고 신촌 독수리는 버틴다고 보는 거예요. 자, 1번 축으로 복병마들이 많습니다. 복병마들이. 그래서 그 복병마들 위주로 제가 승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 마필은 파워타임은 계속 말이 상태는 좋아요. 파워타임. 그리고 소속적 이적하고 말이 좋아진 마필 메이크 베더. 메이크 베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복병.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최대 복병 마필은 7번만 무등산도 있습니다. 왜 같이
스카일러 지휘와 같이 올라오면 절대로 질 이유는 없어요. 부담 중량도 55kg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마피를 기대를 하면 얘는 무등산은 3군에서도 뛰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2군도 뛰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은 것 같은 무등산까지입니다. 한번 기대를 내일 한번 얘가 한번 빠지면은 또 정경모기가 또 배당 쪽으로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현재 지금 상태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자, 오경주 한번 현장 상황 한번 지켜보시죠. 정경무의 무적TV 7월 10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부경 6경주 국산 4등급 1600m 경주는요. 취재기자 정경목의 금요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여기 메인 승부하는 이유는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11조 손병철 조교사의 첫승 기대조 킹메이커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 손병철 조교사는 그래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한 1년만 지나면은 앞으로 또 부경의 새로운 젊은 조교사로서 좋은 모습, 좋은 여러분들한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교사로 성장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손병철 조교사의 킹메이커가 첫승 기대주기 때문에 준비는 잘했어요. 자, 1600에서 실패는 맛봤습니다. 실패했지만은 그때는 대상 경주고요. 자, 이번 1600은 킹메이커로서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입니다. 1번은 믿습니다. 1번 믿고 여기는 제가 복병마피를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인기마들을 자르고 복병으로 승부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죠. 킹메이커를 믿는데 인기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터지는 내용들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배당 쪽으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경주 6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뭐 긴 설명보다는 결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7월 10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부경 7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는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라고 봅니다. 뭐가 어렵냐면은 부산은 이상하게도 깜빡이가 안 들어와요. 깜빡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객관적인 성적은요. 모습은 대성골드의 원더풀 존슨으로 거진 이게 굳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부산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쫙 훑어보십시오. 부산에서 깜빡이가 들어올 확률이 있는지 없어요. 특히 지난주 깜빡이 한 번인가요? 들어오고 나서 계속 터지는 경주가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런 마필들이 좋아요. 지금 대성골드도 좋고 월덤풀 존스도 좋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성적만 본다면 될 말들이 없네라고 막 다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도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일단 대성골드는 믿어도 되겠죠. 왜 믿어도 되냐면은 직전 2위를 한 게 1600에서 2위를 한 거죠. 첫 거리 도전에서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다리가 안 좋았던 말이 다리가 좋아지면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7전 우승 4회 2차 2위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존스보다 대성골드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얘는 믿겠어. 그런데 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얘를. 왜? 이런 깜빡이가 안 들어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깜빡이가 안 들어오니까. 부산은 뭔가가 꼬여. 둘 중에 한 마리가 늑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변이 있는 마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추입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뭔가가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마통용 아니면 크레이지 아미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마통용은 공백이 좀 생겼어요. 자, 크레이지 아미는 성적이 희한하게 안 나와요. 취입 능력은 있어. 취입 능력은 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그랬는데 저는 이번 이 신윤섭 기수 기승이 신의 한 수다. 왜 그러냐면 신윤섭 기수는 땀봉킨인가요? 취입말을 가지고 선행을 가요. 그걸 한번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신윤섭이라는 기수는 기습을 할 때 한 번씩은 아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수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크레이지 아미가 땀봉킨이 생각나는 거야. 땀봉킨이 선행을 가서 플렉스 엔진을 이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크레이지 아미도 내일 경주에서 워낙 늦는 말이지만은 신윤섭 스타일로 그냥 앞선에 대성공도 앞선행 보내주고 뒤따라가면 어떻게 돼? 뒤따라가는 전기가 나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추입 타이밍만 잡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일 복병으로서는 이 크레이지 아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일 현장에서까지 한번 체크해 보죠. 흐름은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대성골드 소리 태풍이 선행 가면은 뭐 출발해서 1600이잖아요. 대성골드가 소리 태풍 대성골드 아니죠. 대성골드 이렇게 소리 태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2번이 이렇게 뒤로만 쳐주고 따라가 준다 그러면은 직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전혀 못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훈련의 모습에서는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복병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현장에서 다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경무게 무적TV 7월 10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부경 8경주 혼합 4등급 1400m는 취재기자 정경목의 금요일 마지막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 메인 승부를 오늘 잡고도 제가 오늘 이 금요일 날 뭔가 귀신이 씌었어요. 귀신에 씌인 것 같아. 지금 이 전체 경주를 한번 훑어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모든 경주에 서승훈이를 의심하고 있네요. 이번 경주도 이게 의심입니다. 안말 56kg예요. 3연승을 거두었지만은 안말 56kg고 안쪽에 선행 가서 괴롭힐 마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자, 오늘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한 마필 1경주 거 골든 코드는 모르겠지만 2경주 영광의 그린, 3경주 이스 크라운, 4경주 닥터 챔프, 6경주 미스트 진, 7경주 원더풀 존슨. 전부 다 저한테는 의심이에요. 전부 다 저한테는 의심. 마지막 골드 포켓까지입니다. 내일에서 서승훈 기수가 7마리 기승하는데요. 1경주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6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마리가 들어오면 저는 3경주가 깨질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내일은 저랑 서승훈 기수랑은 아마 정반대적인, 팔리면은 제가 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저는 이 서승훈 기수와 합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가 이 말들이 묘하게 내일은 그런 말들만 타요. 지금 서승훈 기수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타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저는 아마 고전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을 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지만 특히 이런 지금 저는 내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잘 맞으면은 서승훈 기수가 고전하는 하루가 될 것 같고 서승훈 기수가 성공을 해버리면은 제가 고전하는 하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마지막 경기도 그렇습니다. 골든 포켓을 축으로 안 가려고요. 얘는 최대한 맥시멈 받치기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마방의 상태라서 마방은 상태 굿이죠. 굿이라 그러죠. 예. 4연승 달성할 것이다. 근데 그게 쉽나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내일 요 마지막 경주도 이변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마지막도 여러분과 이렇게 좀 제가 좀 적중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수홍 기수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내일 좀, 그렇죠, 물론 서수홍 기수가 들어오고 다른 게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꼬여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아무튼 내일 금요일 경주 정말 저한테는 모 아니면 도인 그런 경주가 많이 있네요. 아무튼 현장에서 상태가 더 중요하니까요. 또 현장에서 제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꼭 지금 우리가 이 분석하는 이 시간은 저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그냥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됐을 때 재정리가 됐을 때 그게 더 올바른 저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내일 경주에서 마지막 메인도 골든 포켓을 받치기로만 활용할 것이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경주, 아무튼 모 아니면 도, 제가 이기는 그런 한 주가 되면은 배당으로서 많은 여러분한테 적중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 내일 현장에서 100%다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더 방송이 좀 길었네요. 예. 뭐그 길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어떤 긴 시간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의 방송은 여러분한테 조금의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절대덕이다, 답이다, 정답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현재까지 저의 복귀, 취재, 뭐 조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 야 부담 중량이고 뭐 이런 모든 전개 그림을 그려 보니 이런 구도가 나오는데 내일 현장에서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의 저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저의 생각을 꼭 활용할 부분들만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할 부분들만. 그냥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은 거 그 부분 확인 활용해 보시고 틀린 부분들은 '그래 너는 아니야. 내가 맞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하실 거니까 더 이상 긴 설명은 안 드리고요. 아무튼 긴 시간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목의 무적TV 7월 10일 금요일 방송이었고요.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